삼성의 창업자이신 고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는 사원들을 뽑을 때 사주나 관상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런 분까지 모셔다 놓고 했던 걸로 유명한 일하죠. 아주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파트너의 사주를 판단하는 것은 지금 웬만한 기업가들은 다 하고 있지 않나. 트럼프가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풍수를 믿지 않는다. 근데 나는 그것을 유용하게 사용한다. 왜? 그것이 나한테 돈을 벌어다 주기 때문에. 명리학이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는 분야가 있다면 네, 안녕하십니까. 명리학자 강헌입니다. 제가 명리학을 공부하게 된 거는 21년쯤 됐고요. 명리학을 좀 더 많은 분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13년쯤 된 것 같습니다. 인간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운명은 정해져 있으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게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불행을 정당화하기 위한 패배주의적 관점이거나 사기에 가까운 협박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젊은 분들이 특히 이제 연애 관계에 있어서요, 우리가 만나는 거는 운명의 짝이라는 둥, 이렇게 뭔가 운명적이다라는 말을 쓰는 것을 좋아하죠. 왜냐하면 이 운명이라는 것에는 사람을 매혹시키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글자 그대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즉 예측할 수 없다는 뜻을 가진 운자와 그것에 대체하는 태어나서 우주로부터 뭔가를 부여받은 존재인 나의 관계를 압축적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리학은 과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지, 가령 나의 욕망이 무엇이고 나의 잠재력이 무엇이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조건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여기서 내가 시간을 어떤 전략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일종의 내비게이션을 부여받는 그런 것이 명리학이지, 아,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점술적 예측하기 결코 아닙니다. 저랑 같은 사주로 태어난 사람이 우리나라에만 50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 똑같이 살다가 똑같이 죽는다는 말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중국의 고전들을 읽어보면 막 거지의 팔자의 사주, 요절한 사주, 그러면 그 사주로 태어난 사람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은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은 다 거지로 살았을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지도 않고 정해질 수도 없습니다. 저하고 같은 날, 같은 공간에서 태어난 쌍둥이가 아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사주는 같을까요? 하면 사주는 같겠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그 두 명의 부모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나하고 태어난 생년월일시가 같다 하더라도 그 부모의 사주까지 같을 확률은 이론적으로 0에 수렴합니다. 인간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아야 되는 포유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집에서 어떤 부모의 환경에서 자라느냐가 나의 많은 것들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사주는 사실상 다른 거죠. 그런데 끝까지 모두 일치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성별도 같고 부모도 같고 그 모든 것이 같은 조건이죠. 그런데 그 쌍둥이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건 실제로 제가 만나본 쌍둥이의 사주인데요, 30대 중반까지 거의 동일한 삶을 살았어요. 학교도 다 같이 갔고요, 고시도 같은 시간에 붙었고요, 같은 관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30대 중반부터 이 두 사람의 운명이 나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계속해서 고위공직으로 가게 되고 한 사람은 조기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이 차이가 뭐겠습니까? 두 사람의 배우자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다음으로 중요한 특수관계에는 배우자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쌍둥이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의 얘기인데요, 명리학과 상관없이 어떤 부모가 쌍둥이를 낳았을 때 키우면서 힘들잖아요. 실제로 더 정이 가는 아이가 있다고. 자녀이기 때문에 다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양육을 하면서 이상하게 공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엄마로부터 먼저 지지를 얻고 자라던 사람과 상대적으로 밀려난 아이들은 무의식적으로 그걸 느끼거든요. 쌍둥이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쌍둥이의 사주라고 해서 그냥 그 생년월일신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관상불려심상, 이제 유명한 관상학의 대가인 이제 마의상법에 나오는 얘기고, 이 얘기가 더 유명해지게 된 건 우리 백범 김구 때문인 거죠. 백범 김구가 젊었을 때 자기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해보니 자기는 정말 천한 상이었다. 그래서 자기는 뭘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건가라고 절망하는 차에 바로 이 글귀를 발견합니다. 관상보다 신상이 더 중요하고 신상보다 심상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관상은 글자 그대로 얼굴의 상이고요. 신상은 우리가 풍채, 호우대 이렇게 말하는 몸 전체가 풍기는 어떤 그런 기운을 말해요. 심상은 글자 그대로 마음의 상인데요. 내가 어떤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 그 사람은 이제 자기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되죠. 맞습니다. 명리학 역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거나 어떤 사주를 갖고 태어났거나는 그것은 전제일 뿐이고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고 그것을 다시 평가하고 다시 도전하는 것은 그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을 때가 있고 별로 그렇게 크게 노력하지 않은데 높은 평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 때 건강이 나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기운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전제하는 것이 명리학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대처하는 것과 모르고 대처하는 것 사이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기예보를 보시죠. 우리 대한민국의 일기예보는 지금 적중률이 한 83% 정도 된다고 합니다. 1년에 62일이 틀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오늘 비가 올 거라고 예보를 해서 내가 우산을 들고 나왔는데 비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또 일기예보 틀렸네 라고 얘기하지만 뭐 우산 들고 나왔다 그냥 들고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걸 준비해서 미리 조심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나쁠 게 있나요? 그것이 비록 정확히 적중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일기예보는 준비를 시키고 어떤 선택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명리학도 따지고 보면 일기예보 같은 것입니다. 저는 좋은 사주, 나쁜 사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무래도 이제 고전들에서는 막 출세한 자의 사주, 평생을 뭐 빌어먹은 자의 사주 뭐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분류를 하죠. 공부하게 하는데 중요한 거니까. 하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유 때문에 좋은 사주, 나쁜 사주, 흉한 사주, 길한 사주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얘기를 좀 더 바꾸면 완벽한 사주는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사주팔자입니다. 이 사주팔자는 음양오행에 따라서 정해져 있죠. 그럼 음양오행은 10개인데 사주팔자는 8개예요. 이 숫자의 산수적인 차이가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완벽한 조화를 이루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쪽을 맞추면 저쪽이 좀 모자랄 것이고 이쪽이 넘쳐나면 저쪽이 모자라겠죠. 그러니까 이미 사주팔자라는 이 말 자체가 인간의 불완전성을 얘기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나한테 필요 이상으로 강한 기운은 조심하고 억눌러야 되고 나한테 모질하고 약한 부분은 북돋아서 끌어올려줘서 눈금을 맞춰줘야 되는 거. 그럼 나한테 약한 것이 무엇이고 나한테 강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먼저 알아야겠죠. 그걸 아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명리학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 되는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자기를 둘러싸이는 환경이 부정적인데 그럴 때 막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하는 경우는 굉장히 나쁜 결과가 주어지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나갈 것이냐 아니면 물러서서 관망할 것이냐 이런 타이밍에 대한 판단이 이제 가장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운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게 만들게 유도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운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운은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운, 소운, 세운, 월운, 뭐 일운까지. 그러니까 이건 시간의 단위를 말합니다. 대운은 우주가 한 번 기운을 바꾸는 큰 단위, 그러니까 10년입니다. 소운은 5년, 세운은 1년.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대운과 세운입니다. 결국 이건 우리의 운명이 어떤 우주적 기운가에 걸으며 살아가느냐. 즉, 이 주체의 기운과 잘 조응하는 때인가 아니면 이 두 개가 서로 부딪히고 불화하는 때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판단하게 해주는 단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명리학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주 좋은 것보다 좋은 것은 대운, 운이 좋은 것을 못 따라간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때를 아는 것입니다.
많은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때를 놓쳐가지고 좋지 못한 퍼포먼스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비록 명식은 조금 약간 부족함이 좀 있다 하더라도 운이 좋게 흐르고 그 좋게 흐르는 운 위에 내 삶이 올라타져 있을 때, 그냥 운이 좋아도 모든 운이 다 좋은 게 아니라 특정한 방향의 운이거든요. 저쪽 운이 좋은데 나는 이쪽 길을 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가령 내가 학문을 쌓고 학위를 받고 좋은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는 운이 터졌는데 나는 막 투기하고 코인하고 이러고 있으면 이 운이 아무 쓸모가 없는 거겠죠. 그 운 위에 자기의 삶이 딱 올라져서 그 운을 따라 움직일 때를 이길 수가 없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좋을 때는 뭐든지 다 해도 되냐? 나쁠 때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고양이를 가졌던데 나가서 돈 벌면 안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가장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돈을 벌 때다. 새로운 투자라든지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은 자제하자. 최대한 보수적으로 경영을 하자. 그래서 오히려 나쁜 대운에 단기 순이익이 더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매출은 줄었지만 지출도 확 줄었기 때문에 내실의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명리학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막 이른바 용의신 대운, 아주 잘 나가는 대운에서 막 사업도 확장하고 막 M&A도 하고 막,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와, 쟤 떼돈 버나 보다 생각했는데 실제로 연말 돼서 결산을 해보면 별로 못 벌었어요. 왜? 매출은 많이 늘었는데 투자나 지출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약간 빚 좋은 개살구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호의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모든 것이 호의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호의적이지 않은 때라고 해서 불리한 결과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때 내가 어떤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전략을 세우고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위기도 기회로 바꿀 수도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자기 몸에서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조화로운 어떤 대운으로 이제 바뀌어갈 때는 굉장히 사람이 좀 의욕적이 됩니다. 왠지 이유와 근거 없이 뭔가 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그런 기분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신의 관계된 주변의 사람들이 그전까지는 사이가 별로 꼭 좋다고 볼 수 없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친한 척하고 호의를 밝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좀 늘어나기 시작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운이 좀 화해롭지 못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 건강이 좀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그전에는 하지 않았던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다든가, 관계가 좀 불화들이 자꾸 생겨난다든가, 그리고 사소하지만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들이 자꾸 발생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민감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강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삼성의 창업자이신 고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는 사원들을 뽑을 때 사주나 관상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런 분까지 모셔다 놓고 했던 걸로 유명한 일하죠. 그리고 이제 아주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주요한 어떤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파트너의 사주를 판단한 것은 지금 뭐 웬만한 기업가들은 다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처음부터 사주에 심취해서 의존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는 사람들은 사실은 많은 레퍼런스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 본인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리학도 사실은 그 레퍼런스 중에 하나로 채택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을 의존한다면 굉장히 위험해요. 이것도 뭐든지 한 가지만 옳다고 한 가지만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폭력적이고 위험한 생각인 거죠. 그런데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겠습니까? 국제 정세도 고려해야 될 것이고 국내 정세도 고려해야 될 것이고 소비자들의 트렌드도 고려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나의 사주의 기운도 고려해야 될 것이고, 또 동업자나 파트너의 기운과 내가 상승이 지금 잘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또 고려해야 될 사안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사결정권자들이 다양한 어떤 레퍼런스를 만드는 과정에 사주 명리학을 채택하는 것은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가령 이제 부동산으로 재벌이 된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풍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신의 부동산에 도입한 걸로 유명합니다. 특히 이제 그 뉴욕에 있는 트럼프 타워, 그다음에 그 허드슨 강변의 트럼프 아파트, 이런 것들은 다 풍수를 고려해가지고 지었어요. 근데 트럼프
트럼프가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풍수를 믿지 않는다. 근데 나는 그것을 유용하게 사용한다. 왜? 그것이 나한테 돈을 벌어다 주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의 부자들이 미국에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뭘 팔라고 보니까 막 풍수라는 듣도 보다 못한 걸 가지고 이렇게 터지다고 저렇게 터지다고 해서 결국 안 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풍수인지 펑슈인지 그게 뭐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럼 그걸 맞춰주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맞춰줬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다 막 비싼 가격에 사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걸 안 할 이유가 없지. 내가 그걸 믿건 안 믿건 상관없는 거잖아요. 저도 실제로 여기 분야에서 있다 보니까 정말 절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막 조금 부자가 된 사람들은 사주 얘기 나오면 난 그런 거 안 봐. 뭘 내 힘으로 성공하고 실패하는 거지. 뭐 사주 좋다고 생각하는 게 말이 돼.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진짜 큰 부자는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조용히 와서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지를 자문하려고 합니다. 물론 판단과 결정은 본인의 몫이에요. 근데 본인이 판단하게 하는데 최대한의 많은 조언들을 들어보고자 하는 노력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큰 부자들이고요. 조그만 부자들은 다 자기가 좀 능력 있고 뛰어나서 잘나서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오래 못 갑니다. 꼭 그냥 망하는데 다시 오죠. 사주 봐달라고. 일단 그들은 사주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고 사주를 전폭적으로 신봉하지 않습니다. 딱 적절한 거리에 두고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만을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성공원자들. 두 번째는 사주의 시간만큼의 기다릴 줄 아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속담이 있죠.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는 격이다. 이제 우물가에서 물 길어서 쌀 씻어서 밥을 안쳐서 밥이 되고 난 뒤에 밥을 다 부고 난 뒤에 다시 물을 부어서 끓여야 숭늉이 되는 건데 아직 밥도 안 안쳤는데 숭늉 찾으면 되겠습니까? 모든 인간과 우주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게 맞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의 차이가 바로 성공과 실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리학이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는 분야가 있다면 우리 이름이에요. 성명학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학렬이 어떻게 정해지는 줄 아세요? 어떤 법칙에 따라서? 그게 뭐냐면 오행의 상생상극 법칙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대의 학렬이 토기운의 글자라면 그 다음 대는 토생금, 금 기운을 가진 글자를 학렬로 삼습니다. 그 다음 대는 수기운, 금생수, 그 다음은 목기운, 수생목. 그러니까 선대가 그 다음 대를 낳고 기운을 키우고 또 그 다음 대는 또 그 다음 대를 기운을 부여해서 키우고 모든 집안에 있는 그 학렬은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대단한 지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름은 나의 것이지만 남들이 나를 부르죠. 내가 나한테 내 이름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남이 불러주는 이름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부르는 이름에서 어떤 기운을 느끼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한테 필요한 기운이야지. 그게 나한테 해를 끼치는 기운, 나를 불쾌하게 만드는 기운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식민지 시대 사람이니까 이름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재판까지 가서 판결을 받아야 바꿔줬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일본식 한자어였거든요. 미자, 숙자 뭐 이런 자자로 끝나는. 어머니는 그 이름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이유로는 바꿔도 된다라고 판결 받기가 쉽지 않았는데 어떻게 용케 좋은 재판부를 만났는지 개명 허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바꿨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물어봤죠. 그거 뭐 중요하다고 그걸 갖다 재판 받으러 가서 바꾸시냐 그랬더니 개명해서 새로 이제 호적에 등록한 뒤에 자기들이 살아온 중에 제일 통쾌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이름이 부를 때마다 그렇게 싫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름이 중요한 거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개명 신청을 하는 이유가 그것도 일종의 좀 더 나은 환경으로 노력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